안녕하세요. 모세TV의 최모세입니다. 제 생일을 기념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4월 25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 기념으로 특별 논평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내 생일이 북한 인민군 창건일로 되어 있다를 다룰 겁니다. 4월 25일이 제 생일인데 이 날을 김일성이 북한 인민군 창건일로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북한 인민군 창건일이 4월 25일로 알고 있었지만 이 날은 진짜 인민군 창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4월 25일 해서 한 얘기인데 이 날은 법의 날이기도 합니다. 조선인민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군은 북한의 정규 무력인 북한군의 명칭입니다. 개설. 북한은 조선인민군을 항일무장투쟁에 연관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한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 조선노동당 규약 제46조,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도하시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정규무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역과 분천. 북한은 조선인민군을 실제로는 1948년 2월 8일 창설하였으나 조선인민군의 창건일을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시 1932년 4월 25일 결성했다는 반일 인민유격대의 창군일로 서급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라 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북한 당국이 김일성의 우상화를 위해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조작한 것이다. 4월 25일이면 내 생일인데 김일성 그 돼지가 이때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해버렸어요. 거짓말한 거죠. 북한이 공식 선전하고 있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결성 과정을 살펴보면 김일성이 1930년 여름 만주 길림성의 장춘현 카륜에서 공청 및 반제 청년 동맹 지도성원 회의를 소집해 조선혁명의 주체적 혁명 노선인 항일무장투쟁 노선을 내놓고 이 관철을 위하여 투쟁한 끝에 1930년 7월 6일 이통영 고유수에서 공청 및 반제 청년 동맹의 핵심들로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첫 혁명 무력인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였고 이어 1931년 12월 19일 소집된 명월 구회의에서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을 결의하고 1932년 4월 25일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였으며 김일성은 항일유격대로 하여금 조선인민의 혁명군대로서 자기의 정치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항일유격 전쟁 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에 대한 군사적 지휘 및 관리체계와 후방 보장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침을 천명하고 그 구현으로서 1934년 3월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이 김일성의 영도하에 15년이 걸친 항일무장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고 해방 후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당과 국가 군대 창설의 골간이 되었으며 현재는 조선인민군 1948년 2월 8일 창건으로 직접 계승 발전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인민혁명군은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철저한 역사 날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김일성이 역사까지 조작하고 있어요. 김일성이 북한 인민들까지 완전히 낚시를 하고 있어요. 속이고 있죠. 첫째, 김일성이 조직했다는 조선혁명군은 국민부 산하 독립군 조직으로 김일성이 조직한 것이 아니며 김일성은 1930년 7월 3, 4 자격으로 이종락이 지휘하는 조선혁명군 제9대에 입대하여 활동하였다. 1930년 8월 조선혁명군은 중대제로 개편되었고 이때 이종락 부대는 제5중대가 되었다. 공산주의 계열의 대표격인 이종락은 얼마 되지 않아 제5중대를 이끄고 조선혁명군에서 이탈하였다. 김일성은 이때 조선혁명군을 이탈하였으며 이종락이 제5중대를 근간으로 삼아 조선혁명군, 이종락은 국민부 탈퇴 후에도 계속 조선혁명군이란 명칭을 사용한 길강지휘부를 조직할 때 참여하였다. 1931년 1월 동조직이 괴멸되면서 자연스럽게 이탈하였다. 따라서 김일성이 주체적으로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여 지휘했다는 주장은 허위인 것이다. 둘째, 김일성이 1932년 결성했다는 반일인민유격대와 1934년 이를 개편했다는 조선인민혁명군은 역시 조작이다. 당시 김일성은 만주 동만지방의 중공유격대 1933년 중국 공산당 동북인민혁명군을 통합에 입대하여 중국 공산당을 위해 충성을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북한 자체의 기록도 각 연도별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북한은 1971년 판 역사사전에서 1932년 항일 유격대를 창건했다고 밝혔으나 1979년 조선노동당 역사나 그 이후 자료에서는 이를 반일 인민 유격대로 명명하는 등 고유 명사조차 상이하고 연도도 약간씩 달리하고 있다. 이는 조급하게 역사 날조를 하다 보니 다른 사건과 앞뒤가 맞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다. 이런 현상은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사에서 흔히 발생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선인민혁명군에 관한 북한의 주장은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 날조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매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경축해오다 1978년부터 4월 25일로 변경하였으며 1996년 4월 23일부터는 4월 25일을 국가적 명절로 제정하고 매년 대대적인 창건 기념 행사를 펼쳐오고 있다. 4월 25일이라면 내 생일인데 뭐 김일성이 4월 25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규정해놨는데 김정은도 4월 25일 때 북한 인민군 창건일을 해갖고 또 뭔지 꾸밀지도 몰라요. 정은아, 제 부탁인데 내 생일 때 제발 도발하지 마라. 내 생일 때 제발 우리 좀 건드리지 마. 내 생일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제발 우리 좀 건드리지 마. 그러면 김정은도 암살될 거야. 북한은 2018년 1월 22일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일을 구분하여 1932년 4월 25일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다시 제정하였다. 2월 8일은 이팔절이다. 이칭 건군절이라 명명하였다. 조직체계 북한 조선인민군은 복잡한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군의 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다. 김정일은 명실상부한 북한군의 최고 식권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이 살아있었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야, 이름도 길고 참 여러가지 직책도 가지고 있네. 그런데 직책만 많으면 뭐해? 자기가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있는데 김정일이 직책 가져가지고 북한 주민들 먹여 살리기라고 했어. 또 도움이 되기라도 했어. 근데 북한 주민들 완전 굶겨 죽이고 사람 목숨을 벌레 보듯이 하고 있잖아. 1992년 헌법 개정 시 신설된 국방위원회는 초기에는 명목상의 조직이었으나 1998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를 국가 주권의 최고 국방 지도 기관으로 명시하고 국방위원장이 국방사업 전반과 국방부문 중앙기관의 설치나 폐지를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였다. 특히 2009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 도자로 규정하고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내며 국가의 이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도록 강화한 바 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각급 지방 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로 조직되어 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정책 수행 방법을 토의 결정하고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의 강화와 군수사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 조선노동당 규약 제27조 그러나 김정일 통치시대에 이르러서는 국방위원회가 군에 관한 식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군의 구성 및 지휘 체계를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상무국 하나에 조선인민국 총정치국,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인민역무부와 대남 공작을 전담하는 정찰총국 등으로 되어 있다. 조선인민국 총정치국은 군 내에서 조선노동당의 정치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김정일 우상화 등 사상 및 선전선동 사업, 간부사업, 인사권 행사 등 조선인민군의 핵심 부서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군령권을 행사하는데 총참모장이 지상군, 육군의 각 군단, 전차군단, 포병군단, 평양방위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경보교도지도국 및 공군사령부, 해군사령부를 직접 지휘 통제하는 무력행사 부서이다. 인민무력부는 군정권,
군 행정권을 행사하는 부서로 후방총국, 군사지원국, 군사재정국, 군사재판국, 군사검찰국, 경무국, 종합계획국, 대외사업국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자, 북한의 군사력 현황. 2008년 말 북한군의 상비 전력은 지상군 육군 100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으로 총 117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의 총 병력 67만 4천 명의 1.7배 규모이다. 북한이 수적으로 우리나라를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여기 조선인민군 병력들을 보면 대부분이 수적으로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북한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무기의 질이나 전투력은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한국의 군사력이 제시된 해군 병력은 해병대 2만 5천여 명을 포함 지상군 부대 사단 여단 및 장비는 해병대 전력을 합산, 북한군 앞 야포 문수 보병 연대급 화포인 76.2mm를 제외, 지적평가 표현은 제한되므로 공개할 수 있는 양적 수준으로만 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급 구조. 북한에서는 조선인민군의 계급을 군사칭호로 호칭한다. 북한군의 계급은 원수급의 대원수, 원수 차수 장성급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상급 군관의 대저, 상자, 중자, 하급 군관의 대위, 상위, 중위, 소위, 하사의 경우에는 우리의 부사관에 해당하는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가 있고 만기 후 장기 복무를 하는 초기 특무상사, 초기 상사, 초기 중사, 초기 하사가 있다. 일반병은 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사, 전사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우회 평가. 조선노동당 기회학에서는 조선인민군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 제46조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사전 1985년판은 우리 인민군에는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직접 이어받은 혁명군대이며 항일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 딸로 조직된 인민의 참다운 군대입니다. 조직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군대는 북반부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위하며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는 김일성 저작집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군대는 주체 혁명의 주력군, 강성대국 건설의 제2기수이다. 대고조의 승리와 인민의 행복은 위력한 성군의 총대에 의해 담보된다. 성군의 총대에 의하여 담보된다. 중력.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오중읍 7년 대칭호 쟁취운동의 불기를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모든 장병들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그대로 닮은 성군혁명의 전투사, 수령옹의 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육탄 결사대로 키워야 한다. 중약.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관철하는 군인 기질이 차엄치게 하여야 한다. 전군의 혁명화를 다그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북한군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성격 지워지며 2차적으로 수령과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는 역할과 함께 북한 사회주의 체제 수호 및 남조선 혁명을 통한 전 조선 혁명의 종국적 완성, 전 한반도의 적화 통일이 하는 북한 정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 수단으로 평가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다루는 이유가 제가 4월 25일이 그 빨갱이들 군대 창건일로 알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나왔듯이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시 4월 20일로 결정됐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제가 거기에 속아 넘어갔었죠. 하지만 실제 창건일은 1948년 2월 8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매년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경축하다가 또 1978년부터 4월 25일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이때 북한에는 국가적 명절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북한에서는 제 생일날 이 4월 25일 제 생일인데 이때 북한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루게 됐어요. 조선인민군 창건일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조선인민군 창건일은 4월 25일이 아니라 2월 8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4월 25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이라고 사기쳐서 그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북한이 도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을 기념해서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제 생일에는 생일 기념으로 실시간으로 해서 먹방을 하고 자료를 다루려고 했지만 제가 그때 회사에 출근하기 때문에 먹방을 미리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때 한 먹방은 KFC에서 파는 갓 양념치킨 4조각, 블랙라벨 치킨 2조각, 올셰키 치즈, 초코우유 핫식스입니다. 그 먹방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세TV 최모세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을 기념해서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할 먹방은 갓 양념치킨 이거 4조각하고 블랙라벨 치킨 그리고 또 올셰키 치즈를 준비했습니다. 블랙라벨 치킨 2조각, 갓 양념치킨 4조각, 그리고 올셰키 치즈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갓 양념치킨부터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핫식스도 먹방하겠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핫식스 더킹입니다. 복숭아 맛이에요.
갓 양념치킨 다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블랙 라벨 치킨을 먹방하겠습니다. 블랙 라벨 치킨은 이 칠리 소스하고 버터 소스를 찍어 먹을 겁니다. 이게 허니 머스타드 소스예요. 자, 우유도 먹고 초코우유입니다. 이것도 먹방을 하겠습니다. 초코우유부터 마시고 블랙 라벨 치킨이 기름이 많긴 하지만 바삭해요. 기름이 많아서 느끼하다 싶으면 코울슬로 같은 샐러드하고 같이 먹으면 돼요. 그러면 느끼함이 사라져요. 자, 찍어 먹었습니다. 허니 머스타드 소스로. 허니 머스타드 소스하고 칠리 소스하고 두 개를 동시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칠리 소스로 곁들여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올쉐키 치즈를 먹방할 거예요. 올쉐키 치즈는 텐더 하나의 감자튀김, 그리고 해쉬 그 감자튀김인가 그거 한 6개 정도 들어있어요. 이 테이프는 띄어야 되는데. 여기에 내용물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소스를 여기다가 넣어서 흔드는 겁니다. 소스가 잘 섞이게요. 올쉐키 치즈는 소스를 넣고 이렇게 섞어서 먹는 음식이에요. 롯데리아에서도 이거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자, 잘 섞여 있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섞였습니다. 이제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하니? 아, 그래. 이렇게 쏟아야겠다. 이렇게 했어. 이제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찹, 저 허니 머스타드 소스와 그 칠리 소스를 찍어 먹을 거예요. 이 칠리 소스 남았고, 허니 머스타드 소스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더.
배불러. 초코우유 맛있습니다. 이것으로 갓 양념치킨 4조와 블랙라벨 치킨 2조각과 월시키 치즈 하나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 맞다. 그리고 또 음료수는 또 핫식스하고 또 초코우유를 마셨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모세TV 먹방을 이렇게 해서 저의 생일 기념으로 모세TV 먹방까지 마쳤습니다. 이 먹방하고 난 이후에는 배가 불렀습니다. 원래는 햄버거 먹방을 하려고 했지만 폰으로 먹방 영상을 녹화하는 도중에 용량이 부족해서 먹방이 도중에 끊겼습니다. 그래서 녹화가 끊겨서 제대로 녹화되지 않은 관계로 캠으로 치킨 먹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TV 생일 기념 특별 논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힘입니다. 으쌰!